송가의 학력이 공개되자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유명 대학의 이름이나 공개된 IQ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녀가 충남 서산의 서일고등학교에 다니던 고등학교 1학년 때 이미 테니스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다는 점입니다.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시험을 준비해야 할 나이에 손가는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 무대의 압박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2013년 4월 7일 제주 연정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ITF 제주 국제주니어 대회에서 여자 단식과 복식을 모두 석권했습니다. 단식에서는 2012년에 이어 2년 연속 우승을 완성했습니다. 이 기록만 놓고 봐도 송가의 진짜 강점은 단순한 운동 능력이 아니라 빠른 판단, 뛰어난 기억력, 냉정한 경기 운영 능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된 자료에서 분명하게 확인되는 송가의 학력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서일고등학교 재학 시절입니다. 일부 온라인 프로필에는 대산초등학교와 대산중학교가 함께 언급되지만 당시 언론이 직접 확인한 핵심 기록은 2012년 서일 고등학교 1학년 송아가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고 2013년에는 같은 학교 2학년 신분으로 국제 주니어 대회 이 관왕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어느 대학교를 졸업했는지를 학창시절 전교 몇 등이었는지 IQ가 몇이었는지는 신뢰할 만한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손가를 똑똑하다고 말할 때 확인되지 않은 명문대 학력이나 숫자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녀가 실제 경기에서 보여준 선택과 결과가 훨씬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송가의 학창 시절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라움은 더욱 커집니다. 그녀는 2살 때부터 테니스 라켓을 잡았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전국대회에 출전했고 여자 초등부 랭킹 1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운동의 규칙을 익히기 시작할 때 송가는 이미 상대의 움직임을 읽고 공이 방향을 예측하고 점수에 따라 전략을 바꾸는 훈련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테니스는 공을 강하게 치는 것만으로 이길 수 없는 종목입니다. 상대의 위치, 회전, 속도, 체력, 코트에 빈 공간을 순간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어린 시절부터 계속 경험했다는 것은 송가의 두뇌가 경기 상황을 빠르게 분석하는 방식으로 훈련됐다는 뜻입니다. 2010년의 기록도 중요합니다. 당시 송가는 ITF 월드 주니어 체코 본선에서 한국이 7위를 기록하는 데 힘을 보탰고 베트남 국제 주니어 대회 우승 경력도 쌓았습니다. 이후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에서 열린 국제 주니어 대회에서는 4강에 진출했습니다. 이런 국제대회 성적을 인정받아 2012년 3월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됐습니다. 당시 손가는 국가대표로서 책임이 무겁지만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었던 선수가 자신의 위치와 책임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3년 송가는 자신의 실력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제주 연정 테니스 코트에서 열린 ITF 제주 국제주니어 대회는 단식 한 경기만 잘해서 끝나는 무대가 아니었습니다. 손가는 여자 단식에서 정상에 올랐고 복식에서도 우승해 이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단식은 전년도에 이어 2연패였습니다. 단식에서는 혼자 모든 판단을 내려야 하고 복식에서는 파트너와 공간을 나누며 움직여야 합니다. 두 종목을 동시에 우승했다는 것은 개인 전술과 팀 전술을 모두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하는 우승 뒤 이번 대회를 통해 자신감을 찾았다며 앞으로 프로 서킷을 목표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우승을 다음 단계의 출발점으로 받아들인 태도 역시 그녀의 영리함을 보여줍니다. 이런 배경을 알고 보면 야구 여왕에서 송가가 보여준 장면들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손가는 야구 규칙과 세부 기술에는 익숙하지 않았지만 입단 테스트에서 강한 타구를 날려 실내 연습장의 조명을 깨뜨릴 정도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힘보다 습득 속도였습니다. 타격 자세를 설명받으면 곧바로 몸의 각도를 바꿨고 공이 들어오는 지점을 확인한 뒤 스윙 타이밍을 수정했습니다. 한쪽 타석에만 머무르지 않고 좌타 가능성까지 시험했습니다. 제작진이 그녀의 학습 속도를 괴물 같다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테니스와 야구는 겉으로는 전혀 다른 종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송아에게는 연결되는 지점이 많았습니다. 테니스 선수는 상대가 공을 치는 순간 라켓 면과 몸의 방향을 보고 궤적을 예측합니다. 야구 타자도 투수의 손에서 공이 빠져나오는 순간 구속과 방향을 읽어야 합니다. 테니스에서는 하체로 버틴 힘을 허리 회전과 어깨팔 라켓으로 전달합니다. 야구 타격도 하체에서 시작된 힘을 몸통 회전과 배트 끝까지 연결해야 합니다. 손가는 완전히 새로운 동작을 처음부터 외운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몸에 저장된 원리를 야구에 맞게 빠르게 변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지능입니다. 야구 여왕의 블랙 퀸즈는 김민지, 신수지, 김호나, 정유인, 김보름, 아야카, 장수영, 송아 등 서로 다른 종목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모인 팀입니다. 총 15명의 스포츠 출신 선수들이 국내 50번째 여자 야구팀을 구성해 전국대회 우승이라는 목표에 도전했습니다. 처음부터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연습 경기에서는 기본기 부족을 드러내며 36대 0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수비 위치를 놓치고 주루 판단이 엇갈리고 송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선수들은 약 3개월 동안 훈련을 계속했고 그 과정에서 손가는 타격뿐 아니라 투구와 수비에서도 가능성을 보여주며 중심 선수로 올라섰습니다. 손가가 빠르게 성장한 이유는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수한 뒤 같은 상황을 다시 만났을 때 반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을 놓치면 단순히 아쉬워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출발 시점과 글러브 위치를 수정했습니다. 타이밍이 늦으면 스윙을 무조건 더 빠르게 하는 대신 준비 동작을 앞당겼습니다. 주루에서 판단이 흔들리면 코치의 신호와 수비수의 위치를 함께 보는 습관을 익혔습니다. 똑똑한 선수는 설명을 많이 듣는 선수가 아니라 들은 설명을 다음 플레이에 반영하는 선수입니다. 손가가 바로 그런 유형이었습니다. 시즌 1에서 손가는 블랙 퀸즈의 믿을 만한 타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강한 타구를 생산했고 중요한 순간에는 홈런으로 흐름을 바꾸는 장면도 만들었습니다. 추신수 감독은 투타에서 가능성을 보인 송아에게 메이저리그의 오타니 쇼헤이를 떠올리게 하는 송탄이라는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 별명은 단순한 예능용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타격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초보 선수가 투구와 수비까지 동시에 배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기술을 익힌 뒤 다른 기술로 확장하는 속도에서 손가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더 결정적인 변화는 시즌 2를 앞두고 나타났습니다. 야구 여왕 2는 2026년 7월 9일 밤 10시 첫 방송을 확정했습니다. 공개된 예고에서 손가는 비시즌 동안 투수 훈련에 집중했고 마침내 선발 투수로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안정된 제구로 삼진을 잡아내자 중계진도 공이 정말 좋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시즌 1에서 강타자로 주목받았던 선수가 몇 달 사이 선발 투수 후보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공을 많이 던졌다고 만들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투구 동작의 균형, 손에서 공을 놓는 지점 타자의 반응, 볼 카운트에 따른 선택을 계속 분석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송아가 도대체 얼마나 똑똑한가라는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시험 점수나 IQ 수치는 없습니다. 확인된 대학 학력도 함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니어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이 학년 때 ITF 국제 주니어 대회 단식과 복식을 동시에 우승했으며 새로운 종목인 야구에서는 짧은 기간 안에 중심 타자와 투수 후보로 성장했습니다. 이것은 암기력만으로 만들 수 없는 결과입니다. 관찰하고 판단하고 수정하고 다시 실행하는 능력이 모두 필요합니다. 손가의 학력이 화제가 된 진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서일고등학교라는 학교 이름 자체가 놀라움의 전부가 아닙니다. 평범한 고등학생이라면 수업과 시험만으로도 벅찼을 시기에 손가는 국내외 대회를 오가며 국가대표의 책임을 감당했고 실제 우승으로 자신의 선택을 증명했습니다. 그녀의 교실은 학교에만 있지 않았습니다. 서산의 훈련장, 제주 연정 테니스 코트 체코와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국제 무대가 모두 교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배운 집중력과 승부 감각이 지금 야구장에서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학력이 공개됐다는 말이 곧 명문대 졸업이나 높은 IQ가 확인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현재 공개적으로 검증 가능한 핵심은 송가가 서울고등학교 재학 중 국가대표와 국제대회 우승이라는 두 가지 결과를 동시에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점이 더 설득력 있습니다. 학교 이름을 과장하는 대신 당시 날짜와 장소 경기 성적을 보면 그녀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2년에는 주니어 국가대표 선발, 2013년 4월 7일 이래는 제주에서 단식과 복식 우승, 그리고 2025년부터 2026년까지는 야구 여왕에서 새로운 종목에 도전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기의 기록이 한 방향을 가리킵니다. 손가는 낯선 과제를 받았을 때 핵심을 빠르게 찾고 반복 훈련을 통해 자신의 기술로 바꾸는 선수라는 것입니다. 특히 테니스 단식과 야구 투수는 외로움을 견뎌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단식 경기에서는 코트 안에서 누구도 대신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투수 역시 마운드에서 매 공의 선택과 결과를 책임져야 합니다. 손가는 어린 시절부터 이런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서두르기보다 상대를 관찰하고 이전 공의 결과를 기억하고 다음 선택을 바꾸는 능력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시즌 2 예고에서 선발 투수로 등장한 장면이 특별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포지션 변경이 아니라 손가가 가장 익숙한 방식인 혼자 판단하고 책임지는 승부로 돌아온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구 여왕 2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손가가 잘할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이미 타격과 수비 투구에서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녀가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느냐입니다. 시즌 1에 손가가 빠르게 배우는 천재형 타자였다면 시즌 2의 손가는 경기를 직접 설계하는 선발 투수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국제 무대를 지배했던 판단력, 패배 뒤 동작을 바꾸는 수정 능력, 새로운 종목의 원리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전환 능력, 이 세 가지가 다시 결합한다면 블랙 퀸즈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강한 배트가 아니라 손가의 머리가 될지도 모릅니다.